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오늘이 수능 D-100일이기 때문인데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뭐야? 일찍 왔네. 뭐지? 뭐야? 저희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랑 같이 포장 거라고 하더라고요. 은지 대사님 오늘 교복 입고 오셨네요? 아, 네. 저는 오늘 수능을 풀어본다고 해가지고 그때 수험생 때 그 마음가짐을 다시 해보고자 교복을 입고 오고 또 제가 현역 때 썼던 수능 샤프랑 컴퓨터 사인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모나미 볼펜 아세요? 알죠, 이 볼펜처럼 정답 다 찍어버리자고 저 이렇게 위에는 흰색 옷, 바지는 검은색 바지, 모나미 룩을 입고 왔습니다. 수능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죠. 이렇게 조지아 캔커피를 마시면 긴장을 풀 수 있다는 거. 시험지가 왔어요. 시작하면 될까요? 아니, 소리. 이거 소리. 집중이 안 돼. 전 다 풀었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떨리네요. 아, 그 저것 때문에 아, 비문학 공부자 처음부터 소리, 다시 그러니까. 읽었어요. 그 소리가 진짜 비문학 푸는데 거슬려가지고 저 진짜 당황했는데 중간에 귀를 막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문학이. 그럼 지금부터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은지 대사님과 지은 대사님 다른 걸 고르셨네요. 제가 맞은 것 같아요. 전 왠지 저 문제가 좀 거슬렸어요. 틀린 것 같은데. 저 원래 현역 때도 눈이 내렸거든요, 시험지에. 아, 동그란 눈? 네, 당연하죠. 동그란 눈이 내렸어요? 동그란 B가 눈이 아니라? 내리죠. 31번 문제 외경. 아, 진짜 어려웠어. 저 문제 전 쉽던데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떨리네요. 역시 15번은 제가 맞았네요. 제가 이거 틀릴 줄 알았어요. 풀면서도 틀릴 줄 알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맞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니까요. 지은 대사님 뭐 고르셨어요? 아, 전 이거 2번 골랐어요. 실제로 그 2번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골랐던 오답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무려 42% 학생이나 이분을 골랐다고 합니다. 정답 5번이죠. 네, 정답 5번이 진짜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셨나 보네요. 5번일 5번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문제들 풀 때 보통 앞에 있는 선다가 3개인 것들이 답일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에 진짜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27번 되게 새롭지 않았어요? 아, 이 문제가 신유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작년 수능에 신유형이었던 이유는 비문학에서 이제 작문 형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또 신유형이 평가원에서 계속 자주 내잖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제 화작문 풀듯이 비문학 먼저 이 문제를 보고 비문학 읽으면서 바로바로 선지를 지워가면서 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요즘 비문학 지문이 점점 길어지는 추세라서 역시 31번 저 틀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당황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선 과학 지문이 나왔고 또 제가 문과다 보니까 약간 문과 학생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과학 지문 보면 되게 약간 좀 당황하는 게 있는데 그 31번이 실제로 작년 수능에 오답률 무려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1위가 81.3%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제가 방금 앞에 살짝 봤거든요. 제가 틀린 문제는 2점짜리인데 은지 대사님은 3점짜리 틀리셨네요. 제가 졌네요. 제가 제가 이번에 진우 이긴 걸로 대사님보다 하겠습니다. 네, 국어를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둘 다 맞은 3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35번은 문학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문학 문제 전체를 파악하는데 힌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기를 잘 읽고 나서 이제 시를 다시 바라보면 처음 보는 시여도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 평소에 개념들도 많이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작년 6개 정도 문학 지문에서 무려 4개나 EBS에서 직접 연계가 됐다고 합니다. 국어 이렇게 다 풀어보셨잖아요. 네. 국어 과목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점점 어려워진다. 실제로 작년 수능도 국어가 완전 불수능이라고 해서 1등급 컷이 무려 84점이었다고 해요. 와, 84점이요? 엄청 대박이죠. 작년 수험생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던 것 같고 또 올해도 이러한 불수능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또 국어를
잘 뭔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한 조언은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영단어 외우듯이 지나가면서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평소에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떨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교복 입고 오셨네요? 네. 아, 네. 수능 본다 그래가지고요. 알았어요. 네, 네, 저도 꺼내봤어요. 저도 옛날 기억 살려가지고 오랜만에 재수생 컨셉으로 아, 네, 입고 왔어요. 뭐 소개 먼저 하실래요? 아 저요? 아 네. 저는 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수험생이었던 한양대학교 18학번 심아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학년도와 15학년도 두 번 수능 봐버린 1호학번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장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 근데 그때는 수학 영역이 아니었다면서요? 저희 수리 영역이었죠? 수리 영역.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수능 보러 왔는데. 자, 시험 준비. 공부할 거 다 집어넣네. 네. 시험 시간 100분 100분이요? 정확히 지키시고요. 네네. 수리 나형입니다.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4번은 아주 빛의 속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풀어야죠. 눈으로 아주. 이제 이거 16번은 항상 수능에 고전적으로 나오는 네네 맞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이 이제 극한으로 갈 때를 구하는. 저도 네. 이제 1-R분의 A를 사용한다는 거를 이제 또 이제 경영학보다 보니까 가끔 쓰곤 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네요. 화랑대사님은 푸셨나요? 이런 16번 같은 경우에는 네네. 4점짜리인데도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 정도만 풀어보면 항상 1-R분의 A다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 저도 풀어가지고 네. 보니까 이번에 쉽네요. 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현역 수능 때 제가 16번 똑같은 이 무한 등비급수 맞나요? 이 문제를 풀다가 막혀가지고 2-30분을 여기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30번을 못 풀었어요. 이제 21번은 네. 확실히 어렵네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네, 21번 풀어봤는데 네. 뭔 것 같습니다. 뭐죠? 빨리 계속하세요. 네, 저희 뭐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다 풀었어 지금. 갑자기 슈퍼콘을 왜 틀어주시는 뭔 거죠? 소리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슈퍼스타? 빨리 문제. 근데 저는 뭐 네. 제가 손흥민 좋아하잖아요. 팬이잖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수학은 이렇게 노래가 들려도 오히려 즐기면서 풀 수 있는 그쵸.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바운스 하면서 풀어주면 그럼 이제 대망의 30번 30번으로. 조건이 되게 많네요. 원래 이제 여기 나온 문제에 주어진 힌트와 조건을 다 사용해야, 모든 걸 정말 다 사용해야 30번 같은 거에는 풀어지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힌트를 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본인이 만든 노트 힌트를. 같은 거. 이게 제가 이제 고3 때 썼던 노트인데요. 이제 수학의 고난이도 21번, 30번을 잡아보고자 제가 스스로 만들어 봤던 수학 고난이도 문제풀이 1 노트예요. 와. 여기 날짜도 쓰여 있는데 딱 100일 시즌에 저도 한 것 같아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썼던 노트인데 이런 데를 보면 이제 틀렸어요. 이거 이제 별이 붙어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풀이도 있고 다시 맞은 풀이도 여기서 써놨고, 이 다음 문제는 이게 맞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답은 맞았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됨이라고 써져 있어요. 문제가 변형이 되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게 풀었다는 거죠. 되게 멋있네요. 정석대로 푸는 게. 혹시 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이제 자이 스토리. 자이 스토리? 네, 자이 스토리를 많이. 저도 자이 스토리 썼어요. 그쵸, 자이 스토리가 자이 스토리 기출 문제지. 그쵸, 그게 같은 수능 문제 세대네. 모아. 자, 시험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럴 때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해서 오해만 카드를 좀 확인하고. 땡. 네. 삐리. 네. 네, 주시죠. 30번 푸셨어요? 이거 누구야? 와, 와. 역시 찍었는데. 네. 역시 찍었는데? 이게 찍는 직원식을 것도 좀 그래, 방법이 범위가 있게 찍었죠. 있겠죠? 제곱을 시킨다는 건 무조건 어딘가 한쪽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둘 다 양수면 제곱을 시킬 리가 없어요. 그냥 더하라고 하겠죠. 21번, 29번, 30번을 풀어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개념들을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21번, 29번, 30번을 꼭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신경 쓰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도 만드셔서 수능 때 꼭 고득점 해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꼭 후배님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슈퍼폰. 저 지금 밥 먹고 와서 지금 좀 졸린데 저희가 영어
시험을 보러 왔어요. 밥을 먹고 영어를 보잖아요. 저희도 실제로 지금 밥을 먹고 왔는데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네요. 우동 먹었어요. 채연 대사님 혹시 실제 수능 때 뭐를 써갔는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날에는 이제 미역국을 먹지 말라라는 그쵸, 그런 그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미끄러지니까 그걸 깨부시겠다 하면서 엄마한테 미역국을 싸달라고 했던 오.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혹시 우리 나연 대사님 그 영어 수능 때 어떠셨어요? 난이도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놀랬던 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 때부터. 아 그래요? 저 때부터. 네, 저 때는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네, 이제 세대 차이 조금 네, 느껴지죠. 세대 차이가- 저희 오늘 이제 컨셉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교복을 교복을 입고 입고 왔는데 오셨네요. 또 파릇파릇한 그런 느낌으로 네.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예쁜가요? 근데 교복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혹시 이 착장은 어떤 네, 저는 이제 컨셉이죠? 끝나고 놀러 가려고. 이게 뭐 짤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해야 있네요, 되나요? 있네요, 아 네. 역시 드디어 시험지가 왔습니다. 진짜 갑자기 엄청 떨려요. 영문과에 체면시키러 왔습니다. 완전 진짜로.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 없다. 에이 자신- 있다 있다. 자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대화를 듣고 완전 바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12번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Vanilla Kitchen. Hello, I'm looking for a customer. Let me show you our fine top selling model. All at affordable prices. 아 놓쳤어. I'm cutting board. 몰라. 자, 시험 2분 남았습니다. 치야 나는 이제 못해. 네, 손 머리 위로 하시고 저한테 진짜 늦게 놓쳤어요. 아까 제 책이 뭐예요? 아 근데 실제로 진짜 듣기 문제 할 그쵸, 때 그쵸. 엄청 이런 방해 요소가 많으니까. 그쵸. 잠깐만요. 굉장히 저 좋은 틀렸어요. 저 틀렸어요. 아 듣기 틀렸나요? 확실히 푸시를 해줘야죠. 자, 시험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 다행히. 나연 대사님 다 맞으셨어요? 네 저는 다행히도 영문과 체면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별표 쳐놓은 문제가 정말 많아요. 어려웠던 문제가 어법 문제였는데 실제로 오답률이 꽤나 높지 않았나요? 75.5%였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이번 어법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수능 완성에서 직접 연계가 된 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문을 진짜 꼼꼼히 공부해놓지 않았으면 저는 다음 제일 어려운 건 저는 34번. 아 그렇죠 그렇죠. 34번 빈칸 진짜 빈칸 문제가 거의 다 3점짜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겁을 먹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을 다 읽고 난 뒤에 주제를 먼저 파악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빈칸 같은 문제는 이제 그 빈칸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런 그쵸, 것도 그쵸.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파위벌 이런 것 같은 그런 역접 연결사가 어디 위치했는지 그걸 파악해 두시면 앞으로 이 지문이 네.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될 것 그쵸, 그쵸.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결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네, 문제가 또 또 있죠. 있죠. 네, 바로 순서 배열 문제죠. 네네. 연결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의 기능을 정확히 숙지를 미리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쉽고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2019학년도 수능 영어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고. 진짜 어려웠어요. 네, 여러분에게 수능 영어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절대 평가로 바뀌었다고 소홀히 하지 맞아, 않는 절대 게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신 것 같아요. 아예 처음에 듣기를 이제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보통 풀잖아요. 그래서 안 풀었는데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가 다가올 때 그 안 풀어놨던 듣기 문제들만 다 모아서 네, 들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는 그 해설지를 많이 참고를 해서 해설지에 보면 이렇게 단어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해설지가.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이게 유의어나 반의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수능 영어 화이팅 하시고 정말 피곤한 그런 시간대이고 조금 이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더 열심히 한다면 그만한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 떨지 말고 꼭 잘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100일이라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꼭 최선을 다하셔서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00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후회 없는 결과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파이팅! 네, 수험생 여러분, 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믿고 본인을 믿고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100일이라는 시점이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 모두 끝까지 힘내셔서 화이팅 하셔서 후회 없는 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는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남은 100일 동안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능 대박! 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결코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한 내가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100일 후엔 여러분들 앞에 꽃길만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능 대박!